안녕하세요. 박지영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판례로 보는 법리이야기 시간인데요. 금오도 사건을 알아보겠습니다. 1심에서는 살인죄에 대해서 유죄가 나왔고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습니다. 어떤 사건이길래 이렇게 재판부가 첨예하게 갈렸을까요? 2018년도 12월 10일쯤 결혼한 부부가 그해 연말 12월 31일에 여수 금오도를 찾습니다. 한 선착장에서 차를 대고 바다를 구경하다 이제 민박집으로 돌아가자라고 얘기가 되어서 남편이 차를 후진하던 중 추락 방지용 난간에 살짝 부딪혔고 이를 확인하기 위해 남편이 나간 사이에 차가 선착장 경사로를 따라 밀려서 바다로 빠진 채 와이프만 죽고 맙니다. 이후에 여성이 든 보험에 대해서 수익자가 남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남편이 최대 12억 5천만 원 정도를 그 보험금을 탈 수가 있게 되었는데요. 이러한 정황에 주목을 하여서 검사는 수사를 들어갑니다. 1심 재판부는 무엇이라고 하였느냐? 20년 경력의 남편이 기어를 중립으로 놓고 나간 것은 계획적인 것이라고 봤습니다. 차를 주차할 때 파킹에 기어를 놓아야지 차가 움직이지 않고 중립으로 놓는 경우는 차에 살짝 충격이 가해져도 차가 밀리게 됩니다. 따라서 남편이 일부러 중립에 놓은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였고요. 조수석 쪽에만 유독 창문이 한 7cm 정도 열려 있었기 때문에 바닷물이 더 쉽게 침투를 해서 차가 빨리 빠져 와이프가 죽은 것이다 라고 판단을 하였습니다. 또한 그 당시에 남편이 억대의 채무빚을 지고 있었고 친동생에게 생활비를 타고 있던 점도 주목을 하였는데요. 죽일 동기가 충분하다라고 보았습니다. 결혼 전으로 해서 보험 설계사였던 남편의 말을 듣고 와이프가 보험을 많이 들었고 또 사고가 나기 얼마 전에 수익자를 남편으로 다 돌려놓은 정황도 좋지 않게 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구조활동을 하지 않은 점도 나쁘게 보였는데요. 1심은 살인죄에 대해서 유죄를 선고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하였습니다. 그러나 2심은 직접 현장 검증을 나간 이후에 무죄라고 선고를 하였는데요. 추락 방지용 난간에 부딪혔다고 했죠. 여기로부터 0.5m 정도 떨어진 곳에서는 차가 스스로 밀리지 않았었고 1m에서 1.2m 정도 떨어진 곳에서는 조수석에서 상체를 들었을 경우에 차가 밀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1.5m 정도 갔을 때에는 아무런 움직임이 없어도 차가 저절로 밀리는 상황을 검증을 하였는데요. 사전에 이런 부분들을 치밀하게 계획한 흔적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미세한 부분까지 다 알고서 살인을 했을 리는 없다라는 게 2심 재판부의 판단이었습니다. 또한 해당 차량의 경우에는 차량이 평소 남편이 몰던 것과 달라서 기어를 중립 그리고 파킹으로 가기 위해 직진을 하면 되는 것이 아니고 드라이브 상태에서 중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한번 꺾었다가 위로 올려야 파킹 상태가 된다는 점에 주목을 하였습니다. 아무리 운전을 오래 한 남편이라 하더라도 차량이 달라졌고 당황을 하였기 때문에 충분히 그럴 수 있다라고 본 것인데요. 구조 활동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도 당시에 야간이었고 추운 겨울이었으며 선착장에 이끼가 많이 껴서 도움을 주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었다라고 판단을 합니다. 대법원 역시 이 부분에 대해서 같은 판단을 하는데요. 특히 보험금 관련하여서 문자나 평소에 나눴던 카카오톡 내용으로 보건대 와이프가 강요에 의해서 한 부분이 아니다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특히 사망보험금 두세 개에 대해서 금액을 올린 부분이 있었는데요. 금액을 올리든 올리지 않든 보험금이 비슷하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당연히 보험금을 최대치로 끌어올리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라고 보았습니다. 이 판례도 그렇고 캄보디아 여성을 죽여서 95억 보험금을 타냈다라고 했던 남편도 결국 무죄를 받았는데 이 두 사건 모두가 시사하는 바는 대법원이 누군가에게 형사재판으로 유죄를 내리기 위해서는 합리적인 의심이 없을 정도로 확실한 유죄의 심증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리적인 의심이 있는 정도라면 유죄의 심증이 가능하다 하더라도 쉽사리 유죄 선고를 하지 않는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형사재판에서 무죄가 나왔다 하더라도 민사재판에서 보험계약 자체가 무효로 되어서 보험금을 탈 수 없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부정수취를 목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무효가 되는 것인데요. 2012년도
의자함의 자살 방조 사건에서도 형사에서는 무죄가 나왔지만 결국 민사에서는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어서 보험금을 타지 못한 적이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유죄는 엄격하게 증명을 해야 되지만 민사재판의 어떤 부정수취의 목적, 이러한 불법행위를 인정하는 부분은 다소 폭넓게 인정된다는 점도 기억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추가로 문의사항이 있으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